검찰이 수천억 원대 탈세 의혹 등을 받고 있는 효성그룹과 조성래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동양그룹 부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 책임론을 한 목소리로 제기했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26거래일 연속으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국내 거주자의 외화예금 잔액이 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미국 재정 우려 완화에 힘입어서 7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마감했습니다. 조민규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황부터 짚어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미국 정부 폐쇄 조치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1일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17%, 23.50포인트 오른 2024.9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미국과 유럽 증시가 미국 정치권이 연방정부 폐쇄 조치와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에 급등한 가운데 국내 증시도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2010포인트 위에서 장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개인의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규모를 키우며 지수를 2020포인트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1,632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31거래일째 매수 행진을 이어갔고 기관도 22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돌아서며 1,227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2,761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융업이 2.20% 상승했고 증권과 전기가스업, 은행, 건설업, 화학 등도 1% 이상 강세를 보였습니다. 의료정밀과 음식료품 등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KB금융이 5.97% 뛰었고 신한지주와 네이버, LG화학, 현대중공업도 상승했습니다.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SK케미칼과 롯데케미칼, 하나케미칼 등 화학주들도 동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와 기아차는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67%, 3.56포인트 오른 532.6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미국발 훈풍이 우리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전망을 합니까? 네, 치킨 게임으로 치닫던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는 등 디폴트 우려가 완화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투자 심리 회복으로 코스피 지수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이날 모처럼 순매수로 전환한 기관 수급에 대해서는 스탠스의 변화를 단정하기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제니 앨런 FED 차기 의장 후보는 경기 부양을 위해 양적 완화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여기에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전날 연방은행 컨퍼런스에서 이달 양적 완화 축소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밝혀 미국의 유동성 정책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배성영 현대증권 연구원은 최근 한 달간 한국 증시는 미국의 조정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져 상승했는데 부채 한도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면서 시장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가 커진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도 낮아지면서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에 주요 상장사의 3, 4분기 실적이 양호하다면 코스피가 정고점을 돌파하는 등 상승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기관의 움직임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기관이 완전히 매수 쪽으로 스탠스를 바꿨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만큼 코스피 지수 상승 속도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동필 IBK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했지만 연기금이 순매수를 했을 뿐 그동안 기관 매도를 주도한 투신권은 이날 536억 원을 매도하며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며 이날 하루의 순매수 전환을 놓고 기관의 스탠스가 변화했다는 것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서 팀장은 다만 전반적으로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 수급이 여전히 우호적인 만큼 올해 중으로는 정고점 돌파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관련 소식 조민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수천억 원대 탈세 의혹 등을 받고 있는 효성그룹과 조성래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오늘 오전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와 효성캐피탈 본사, 조성래 회장 자택과 관련 임원 주거지 등 7,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룹 회장실과 사장실, 회계 담당 부서 등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효성 측은 회계장부를 조작해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탈루하고 회사 돈 일부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탈세와 분식회계 등 각종 위법 행위가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동양그룹 부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 책임론을 한 목소리로 제기했습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동양그룹 사태로 개인 투자자 약 4만 명이 2조 원의 피해를 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사태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금융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며 당내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금융당국 감독 부실에 따른 피해 구제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금융당국의 직무유기가 동양사태를 초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동양사태 해결은 금감원장 사퇴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26거래일 연속으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는 역대 최장 연속 순유출일수와 같은 기록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상장지수 펀드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241억 원이 이탈해 26거래일째 순유출됐으며 이 기간 순유출 규모는 3조 8,134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장 연속 순유출은 지난 2010년 9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 26거래일이었으며 당시 순유출 규모는 4조 2,710억 원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코스피가 2,000선을 회복하며 펀드 환매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내 거주자의 외화예금 잔액이 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거주자 외화예금 현황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거주자 외화예금은 전월보다 14억 2천만 달러 늘어난 424억 4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기존 최대치인 8월 말에 410억 2천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올해 5월 330억 달러대까지 내려갔던 외화예금 잔액은 7월 365억 7천만 달러로 늘었고 8월 이후 400억 달러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화예금은 외화 부족 사태 시 국내 달러 공급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2의 외환 보유액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종편 채널의 재방송 비율이 민영방송인 SBS의 4배에서 6배 수준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언론인권센터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노조가 결성한 종편검증 TF는 오늘 민주당 유승희 의원실과 공동으로 미디어 생태계 회복을 위한 종편 규제의 진단과 제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집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작년 종편 채널의 재방송 비율은 JTBC가 60.8%, 채널A 58.5%, TV조선 58.1%, MBN 40.5%로 조사됐으며 이는 2011년 SBS의 재방송 비율의 6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종편의 재방송 비율은 장르 특성상 재방송이 어려운 보도 프로그램을 제외할 때 더 높았으며 보도 프로그램을 제외한 시사교양 프로그램과 오락 프로그램의 재방송 비율은 종편 4사 평균 70.6%로 조사됐습니다. TF는 종편의 방송 프로그램 편성이 파행적인 수준이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어 규제와 감독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 상한 증액을 위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의 회담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대화가 이어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국가 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타겟책이 도출될 여지는 남았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공화당 지도부와의 회담에도 불구하고 부채 상한 증액이나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를 위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오후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중진 의원 20명은 백악관에서 약 1시간 30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는 일단 불발됐지만 연방정부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은 여러 갈래로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동양그룹 사태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 동양그룹이 이 계열사 유동성 위기를 다른 계열사들의 편법 지원으로 숨겼다는 데 있다고 합니다. 자, 이로 인해서 금융당국이 금융 계열사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 경제부의 임세원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동양그룹뿐 아니라 다른 대기업 계열사, 금융 계열사들도 점검하겠다 밝혔는데, 자,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동양그룹이 주로 금융계열사를 통해 편법으로 자금을 동원하고 투자자를 속인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정부가 다른 대기업에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살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기업의 증권, 보험사 및 저축은행은 물론이고 주로 캐피탈이라고 불리는 여신 전문 금융회사 등 금융계열사의 내부 거래 전반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당국은 일단 동부그룹의 금융계열사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경영이 어려워진 동부제철의 회사채를 판매하고 있는 동부증권을 점검했고요. 동부저축은행, 동부생명보험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최근 10%의 고금리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마련해온 동부제철은 다음 달 금융당국에 회사채 신속 인수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금감원은 다만 동부증권이 판 동부제철 회사채는 투기 등급에 해당하지 않았고 기업 어음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대기업은 1금융권인 은행은 소유할 수 없지만 2금융권인 증권, 보험 등은 가질 수 있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드러난 동양은 동양증권, 동양생명보험, 동양파이낸셜 대부 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밖에 주요 대기업을 보면 삼성, 현대, SK, 한화, 롯데, 동부 등이 증권사와 보험사는 기본이고 저축은행과 캐피탈, 대부업체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라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늘 주시하고 있을 것 같은데 따로 특별 점검을 하는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네, 현재 주요 금융회사의 상위권은 대부분 대기업 계열 회사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항상 이들이 법이나 규정을 위반하는지 감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동양 사태처럼 현행 법과 규정에 틈새를 파고드는 경우입니다. 동양증권은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개인 고객에게 팔았는데요. 동양그룹은 그룹의 위험을 숨기기 위해 동양증권 직원에게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더 팔도록 독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대로 위험을 설명하지 않는 불완전 판매를 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이달 24일부터 신용등급상 투기에 해당하는 회사채나 기업어음을 계열 증권사가 팔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었고요. 그 이전에도 장기로 기업어음을 팔 때는 위험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동양그룹은 규정을 피해 공시 대상이 되지 않는 단기 기업어음을 발행했습니다. 또 24일 판매 금지 직전인 어제도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모두 현행법을 어긴 건 아니지만 문제의 소지가 큰 일들입니다. 금융당국의 이번 점검에 특별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은 다른 기업 금융사도 동양처럼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피해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하는지 보겠다는 뜻입니다. 네, 자, 특히 문제가 되는 계열사는 바로 대부업체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네, 대기업 계열사 중 편법 지원의 핵심으로 지목된 것이 대부업체인데요. 대부업체는 금융당국의 감독권 밖에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돈줄 역할을 해도 규제받지 않습니다. 계열사를 지원하려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저축은행이나 캐피탈보다 훨씬 부담이 적은 셈입니다. 실제 대기업 계열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이 10억 원 이상 다른 계열사에 돈을 빌려주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인터넷을 통해 공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업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동양그룹도 동양파이낸셜 대부를 통해 지난해부터 올해 2분기까지 모두 1조 6천억 원가량을 지원받았습니다. 현재 주요 기업 중에는 현대중공업, 현대해상, 부영, 신한 등이 계열사로 대부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중 현대해상의 하이캐피탈 대부와 신한그룹의 그린 CF 대부에 대해 동양과 같은 행태를 벌이는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이 엄격하게 규제받는 이유는 고객의 예금이나 투자금으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대부업은 스스로 돈을 조달해 빌려주는 형태여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현행법대로라면 대부업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는 법적 권한을 넘어선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이 이런 점을 노려 대부업체를 만들고 이를 통해 돈을 융통하면서 그룹의 위기를 숨긴다면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의 지원을 막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부업체를 통해서 이 계열사의 부당 지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지원을 한 사례는 또 저는 거의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참 이게 머리가 좋다 싶습니다. 이 좋은 머리를 기업 살리는 데 써야 되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다른 기업들에는 절대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부의 임세원 기자로부터 상세히 전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삼성전자의 A4 레이저 프린터가 업계 최초로 독일 친환경 인증인 신규 블루엔젤 규격을 획득했습니다. 블루엔젤은 독일 환경부가 주관하는 친환경 인증으로 유럽 국가정부와 기업에 제품을 입찰할 때 필요한 규격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토너와 내부 시스템의 설계를 바꾸는 등 새로운 기준에 조기 대응해 A4 레이저 프린터 업계 최초로 올해 출시한 20개 모델이 인증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도 프린터 50개 모델이 미국의 친환경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현대캐피탈이 2005년 일본 채권시장 진출 이후 가장 낮은 금리로 사무라이 본드를 발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대캐피탈은 일본에서 2년 만기 고정금리로 연 0.75%의 250억엔 규모의 사무라이 본드를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무라이 본드는 일본 채권 시장에서 외국 정부나 기업이 발행하는 엔화 표시 채권입니다. 이번 채권의 금리는 지금까지 현대캐피탈이 발행한 사무라이 본드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발행한 사무라이 본드의 금리보다는 약간 높지만 시중은행들이 발행한 금리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현대중공업이 8억 5천만 달러 규모의 LNG선 4척을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주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오늘 말레이시아 국영 에너지 회사인 페트로나스와 15만 세제곱미터급 LNG선 4척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주한 LNG선은 길이 290m, 폭 48.9m, 높이 24m로 우리나라 전체 도시가스 하루 소비량을 실어 나를 수 있는 크기입니다. 현대중공업은 2016년 하반기부터 이들 선박을 차례로 선주사에 인도합니다. KT와 현대자동차가 트럭 버스 관리 솔루션인 블루링크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승용차에서만 운영했던 텔레매틱스 서비스 블루링크를 대형 트럭과 버스에서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대차는 대형 트럭 트라고 엑시언트에 이 기능을 탑재하고 이후 적용 모델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KT 관계자는 KT의 유무선 네트워크와 IT 솔루션을 바탕으로 개발한 이 서비스를 통해 현대차 구매 고객들이 차별화된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주말입니다. 즐겁게 푹 잘 쉬시고요. 날씨가 갑자기 좀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